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내용 멘탈 방송 시간입니다. 자,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서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잊지 않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투자에 이제 인부하셨던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친구나 이제 직장 동료 투자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구는 엄청 잘하거나 누구는 잘 못하거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어지거나 아니면 그 위험성도 가져가기 싫어서 그냥 묵묵하게 저축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중간 정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즘에 많이 비아냥받고 그러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번에 페이커의 폼이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얼마나 댓글 보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한물 같아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과거에 있었던 부분은 여전히 대중들이 잊고 사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그런 거는 적절히 잘 걸러 들으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요 길로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우상향 자산을 들고 가면 절대 실패는 하지 않는데 이렇게 장거리를 뛰어야 되니까 진짜 포기하고 싶거든요. 정말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게 내가 원하는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얻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이런 과정의 고통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잘 극복을 할 거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데요. 중간에 내 결과물은 저게 있는데 요것도 갖고 싶으면서 내 고통은 갖고 싶지 않는다. 그건 이 세계관에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고통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라고 보면서 가져가고 있죠. 왜냐 자산이 이제 우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도 어떻게 잘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예, 해당에 있는 이 나 혼자 산다에서도 보게 되면 기안84가 이제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있죠. 아, 저 시각 장애인 분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더 마음가짐을 다시 되새기면서 자세와 태도를 다시 잡고 다시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좀 주춤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길,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길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있는 이야기는 적절히 그냥 나의 동기부여로 좀 불씨를 태워서 이제 추진력을 얻고자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 이 말이 맞구나라고 하는 순간은요 절대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여전히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좀 해야 당연히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엔비디아, 뭐 일라일리, 뭐 브로드컴 뭐 등등 여러 개 있는데 보게 되면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던 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들고 계셨던 분들 저도 주시고 오래 해봤지만 댓글 보면 완전 더러워요. 왜냐하면 올라가기 전 때는 아주 비아냥거리고 뭐 이제 채굴기 안 팔리니까 너희 이제 재무제표가 완전 쓰레기가 되었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을 또는 코인을 전혀 안 했던 분들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좀 더 안전한 거를 추천을 하더라도 그래도 위험해. 그래도 위험해. 위험하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우리는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몸뚱아리하고 시간 빼놓고 뭐가 있겠습니까? 몸뚱아리는 돈을 벌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시간은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태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산 증인이 있죠. 증인이 있냐라고 이제 비관 원자들이 이야기를 할까봐 셀러 형님이 계십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ETF 쪽은 우리에 있는 이제 운영사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 ETF 물량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좀 더 안정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선택은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7년도 기준점으로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계속해서 자산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이거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ETF까지 만들어진 이 시점에서 누가 더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갈 것인가, 그리고 누가 더 잘 버텨서 수익성을 챙겨 먹을 것인가, 또 누구는 전략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성 추이로 맞춰 가지고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주기가 바뀔 때마다 판매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파는 녀석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는 녀석도 생기는데 사는 녀석이 이제 물량을 내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점의 차이는 진짜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상향 자산을 믿고 그 다음에 그걸로 내가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잘 짤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럼 알트코인은 왜 이야기를 안 해주십니까? 알트코인도 좀 적절하게 수익성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22% 나는 14%씩 또는 그 이상 50% 60%씩 좀 챙겨 먹고 싶단 말입니다. 한다라고 하면요. 제가 그전 7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깨달음도 많고요. 저희 구독자님이 몇 명입니까? 3만 명이 넘죠. 3만 명을 평균치 이상만큼 수익성을 다 똑같은 패턴으로 평균 이상 수익성을 좀 만들어 주기 위함에 가장 가성비 있는 거를 본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은 적절성과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누구는 능동적이고 누구는 좀 눈치가 좀 빨라서 제때제때 잘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대상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부분도 통계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통계 안에서도 항상 소수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3만 명을 얼마나 더 분포적으로 수익성을 올릴 수 있을 만한 평균 지점보다 좀 더 위로 잡을 수 있을 만한 방식을 그리고 전략을 알려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듯한데 결국엔 상처가 클 때 그런 사람들이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다음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그다음 주변 사람들이 아주 이제 나의 그 과정에 따른 지금 시점으로는 마이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변에 내 편도 없으니까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는 투자 습관은 딱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혼합을 해서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100%로 해도 되죠. 미혼자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좀 많이 이겨내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 이겨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도파민에 너무 많이 느끼지 마시고 적절하게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전히 알트코인 부분을 가져간다고 해도 최대 20%를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 부분을 가져간다라는 것은요.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 구독자분들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신규로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20% 이상은 가져가는 걸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뭐 레버리지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가 있고요. 본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 선물 추정에 있는 것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위험도를 너무 높여갖고 하는 건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 시드가 진짜 풀 베팅을 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일부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적절히 100%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의 투자 성향과 개인에 따른 스타일에 따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7년 동안 지켜보았을 때는 그
현재로서는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을 몰라요. 근데 그건 저는 그걸 둘 다 그리고 많이 지켜보고 많이 아파보고 해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치지 말고 투자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멘탈 방송에서도 가는 길은 좀 험난하고 힘들겠지만 이런 굴곡도 좀 이겨내면서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거니까 요 과정을 잘 이겨내 보자라는 차원으로 이번 영상 좀 만들어 보았고요.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